또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아까 아이들 즐겁고 행복한 학교 외에도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현재 지금 95%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개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형 자율학교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그 학교가 경쟁력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장도 공모제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자율권도 주고 인사의 자율권도 주고 교과과정 편성도 자율권도 주게 되면 훨씬 학력이 올라가는 그런 학교의 모델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대폭해서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환경신양도 같이 가자. 세 번째 브랜드가 보건 증원입니다. 그래서 교원을 증원해서 우선 학습의 내용도 좀 바꾸고 지금 점수 매달리기 주관식 이런 평가에서 토론식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바꾸고 학급당 25명 정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좋은 괜찮은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자. 여기에다가 이제 상담교사, 사석교사까지 합치면 한 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브랜드가 대학 등록금 인하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어나가자.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돈 빌려달라고 했느냐, 깎아달라고 했지. 지금 현재 ICL이라고 하는 취업부 상환제도를 하게 되면 금리도 높을 뿐더러 복리로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나와서 취업을 한다 해도 그렇지 않은 높은 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다른 나라로 우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다 만약에 이 학자금 상환 부담까지 겹치게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육비나 주거비 때문에 쩔쩔매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등록금을 그 높은 부담을 상환해 나가라 한다면 취업을 한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현재 정책 방향은 잘못되는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돈을 깎아줘야 됩니다. 충분히 깎아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ICL의 재원만 가지고도 현재 지금 9조 내지 10조로 매년 보고 있는데 9조 내지 10조 중에서 매년 그러니까 대손 뛰는 돈이 2, 3조 정도 내가 볼 때 3조 이상의 돈이 대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뗄 우려가 있습니다. 그 3조의 돈이면 현재 우리 전 학생들의 한 절반에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그 재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 1분이나 2분이는 이미 무상자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깎아주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도 만약에 대학 등록금이 비쌌더라면 대학을 못 갔을 겁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제가 공립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납금이 등록금이 16,500원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6,500원인데 그 당시에 학점이 비학점만 되면 10,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때 사립대학이 5만원, 6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사립대학 간다고 했으면 저희 집 형편이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만큼 깎아줬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이 쌌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등록금을 싸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대학 재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습니다. 정부가 재정 비율을 높여서 지금은 등록금에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쪽으로 해야 되고 특히 세 번째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어제도 세 번째, 셋째 자녀를 둔 부모를 만났습니다만 젊어요. 그래서 애를 하나 더 낳는 게 어떠느냐 그러겠지만 등록금이 만약에 이 세 번째부터라도 등록금 부담이 없으면 하나 더 나오겠어요. 더 낳겠습니다. 하나. 근데 다 출산하고에 관련됩니다. 정부에서 애를 셋씩 낳으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런 데 대한 지표를 줘주지 않고 애를 낳으라고 하니 출산이 됩니까? 그래서 이 대학 등록금 문제도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여러 가지 정책을 강하게 내놨습니다만 이제 확실하게 등록금 인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우선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도 지금 물가 상승 1.5로 됐습니다. 이것도 너무 높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라고 하니 사실상 제일 높습니다. 외국의 미국 경우에는 사립대학은 높지만 미국의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아웃 오브 스테이트 피라는 게 있어요. 그
주에서 나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쌉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제일 높은 나라에서 지금도 물가 상승률을 1배 반으로 저렇게 이번에 통과시켰는데, 그러게 되면 계속해서 이건 세계적으로 높은 등록금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반값 등록금으로 간다. 취업의 상환제는 보조수단으로 쓴다. 우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안 되는 동안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당장 필요한 사람이 그 대출이라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5번째 브랜드는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지금 현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도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학부모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지금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들이 내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한 20만 원 정도, 많은 건 40만 원까지 학교 운영 지원비를 내고 있고, 급식에 대한 또 급식비를 내고 있고, 또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중학교 의무교육도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전하게 실현해내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지금 현재 농산어촌 교육의 한 80%가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겠다. 6번째가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 유학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반에서 무상급식 반영이라고 몇이나 됩니다. 제가 볼 때 4명 내지 5명 되는 것 같은데, 이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무상급식을 받는 애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보고 다른 애들도 눈치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할 때는 헌법정신이라는 게 의무교육 기간 내에 급식의 개념도 사실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의 무상급식 바로 실현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만 고약관에 한 2조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무상급식도 실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대학이 교육개혁의 이제는 핵심이 되어야 된다. 대학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사교육 열풍, 입시 열풍이 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좋은 대학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자. 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자. 한 50개 대학을 우리가 선정해서 매년 한 500억씩 해서 한 5년간 지원해버리면 한 50개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만큼 입시 열풍이 줄어드는 거고 또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대학교를 핵심까지 나머지 일반적인 정책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려면 우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 4.5%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SOC라든지 길 놓고 무슨 강내에 대한 투자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다 무너진다. 이 부분을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 6%로 바로 늘려야 됩니다. 보육에 대한 투자 0.5%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보육에 대한 투자가 GDP의 2%입니다. 2%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선 0.5% 정도까지 보육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로 국가 발전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존립할 수 없다.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선 이런 정도로 해서 정책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